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권법 총론 중에서 여기요. 물권 변동 부실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물권법 총론 체계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자, 물권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지배하는 거를 말해요. 지배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인데 물건이 한 개면 권리가 몇 개인 것? 한 개.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일물일권주의. 물건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되면 전쟁 납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에는 주인이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가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두 번째, 물권의 종류는 뭘로 정해놓았어요?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그걸 무슨 주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민법 185조. 그 다음 세 번째, 물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물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채권보다 우선하죠? 그걸 물권의 무슨 효력이라고 그래요? 우선적 효력. 물권하고 채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겨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당권이요. 어떤 아파트에 저당이 잡혀있다. 그럼 저당권자와 그냥 꿔준 채권자, 그냥 집주인하고 돈 꿔준 채권자하고 충돌이 되면 누가 이겨요? 저당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거죠. 그걸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권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지난 시간에 숙제 드렸었습니다. 그 숙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살고 계셨는데 여기에 바위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여기에 박혀버렸습니다. 이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바위산 주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방해 절거 청구하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게 숙제였죠? 예. 먼저 손해배상 청구는 해요,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 할까요, 못할까요? 하는 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예, 거기다 써보세요. 옆에다가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를 줄여가지고요. 손배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750조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요건. 첫째.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요. 무슨 행위? 위법 행위. 법을 어겨야 돼요. 법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무슨 행위로? 위법 행위로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뭐를요? 피해를 입혔을 때요. 피해를 준 때. 피해를 줬어요. 그때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해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누구한테? 가해자에게 뭐 배상해달라고 그래요? 손해변상해달라고 그러는 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예요. 피해자가 누구한테? 가해자에게 뭐 배상해달라? 손해배상. 네가 피해준 거 나한테 변상해달라. 얘가 이쪽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민법 몇 조에 따라서요, 그게? 750조. 이거 이제 앞으로 수십 번 해요, 수십 번. 750조, 민법 750조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요건이 몇 가지예요? 첫째 요건이 뭐예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고의는 뭡니까? 일부러. 고의로를 뭐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순우리말로. 과실은 뭐라고 그래요?
실수로.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런 거죠. 실수로. 실수로 그랬다. 그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안 기울여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죠? 주의를 소홀히 했다 이거죠. 주의를 소홀히 했다.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 이거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를 태만히 해가지고 사고 났어요. 오늘 아침 안개가 엄청 났죠. 예, 엊그젠가 보니까 저 군산에서 20중 추돌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안개가 있으면 운전을 조심해야죠. 그죠? 속도를 낮추고. 근데 사람들이 안 낮춰요. 그죠? 습관적으로 그냥 가던 속도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미 발견했을 때 늦었으니까 쳐버리죠. 그건 뭡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이요. 운전자 과실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게 불법행위죠. 과실로 인한 무슨 행위로? 위법행위요. 위법행위.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겼잖아요.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죠. 위법했죠? 그래서 뭐를 입혔어요? 재산이나 신체에다 뭐를 입혔어요? 피해를 줬어요. 누가요? 가해자 운전자가 이 사람한테. 그럼 뭐를 청구해요? 손해배상. 이게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럼 요건이 몇 가지예요? 요건이 몇 가지? 세 가지요. 이게 불법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세 가지입니다. 요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이게 효과야,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 쫓아가서 배상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가해자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아, 보험회사랑 얘기하세요. 보험 처리 다 하세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보험회사, 가해자의 보험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됐죠? 예. 이게 750조예요. 요걸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돌이 일로 굴러 떨어진 거는 이 사람의 고의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럼 여기서 가해자가 되고 여기가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손해를 입은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집이 무너진 건 맞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어요, 고의과실이.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B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죽어버려라 하고 여기서 밀었다면 이게 고의과실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태풍이 불었다 이래가지고, 아니면 지진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를 덮쳤다. 그럼 C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없다. 이게 없어. 없이 이 사람한테는 뭐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피해를. 방해를 받았어요. 방해를. 따라서 이거는 750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뭐 때문에? 몇 번? 1, 2, 3 중에 뭐 때문에? 1번을 못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걸 수가 없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 이거죠. 이 할아버지는 피해자죠. 할아버지는 누구한테요? C에게 뭘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돌이 C가 가지고 있는 돌이 이 남의 건물에 박혀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을요. 이 할아버지가 소유권 행사하는 거에 도움을 줘요, 방해를 줘요? 방해를 하고 있죠. 예. 그럼 누가 방해자예요? 누가 방해자요? C죠. C의 돌이 방해자죠. C의 돌이 여기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럼 소유자는요? 저 건물의 누구는? A, B가 소유자죠? A, B는 저 건물에 뭐가 돼요? 소유자입니다. A, B가 소유자고요. 여기는 뭐예요? C는 방해자예요. 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죠? 그런데 이게 방해자한테 고의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없어도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뭘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그럴지라도 이 돌이 누구 돌이에요, 누구 돌? C의 돌이죠. 이 돌이 여기를 방해하는 상황이 초래가 됐어요. 그죠? 다만 그 초래된 원인이요. 초래된 뭐가? 원인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의과실이 없다, 원인이. 그래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돌이 방해를 해요, 안 해요? 이 돌이 하고 있죠. 그러면 AB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방해 상태를 어떻게 해달라? 제거시켜라. 방해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슨 청구권?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 AB는 이 방해자를 상대로, 방해자한테 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고의과실하고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방해 상태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해달라고요? 치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치워달라고.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방해를 제거시켜달라. 뭐 해달라? 방해를 뭐 해주셔요?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 이 돌을 치웠어요. 이 돌을 치웠는데 여기 보니까 돌이 또 있잖아요. 이 돌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굴러올 것 같네. 그래서 저 AB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 돌이 또 굴러 떨어지면 어쩌지요? 하고 C한테 요구했어요. 그럼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아직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건 아니죠? 예. 요건 이미 굴러 떨어져 박힌 거고, 이거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기 전이에요? 이건 떨어지기 전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미 떨어진 거고요. 이미 떨어져서 치매를 일으켜버린 거고요. 이미 치매를 일으킨 거죠, 방해를. 이거는 방해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기 전이에요? 방해를 일으키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게 또 떨어지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따져요, 못 따져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이게? 조만간 이게 어떻게 돼? 굴러올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에 뭐를 주는 거예요? 방해를 곧 일으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방해가 일어났을 때, 방해가 초래된 것뿐만 아니라 뭐 할 거예요? 일어날 염려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염려가. 방해 제거는 뭐야? 이미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방해가 이미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건 밑에는 뭐예요? 방해가 초래될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염려 상태, 염려가 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예방조치 해달라고요. 무슨 조치요? 예방조치 요구해요.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위에 건 뭐예요? 위에 건 이미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방해 일어난 걸 뭐 해주십시오? 제거를 해주십시오. 라는 거고요. 밑에 거는요?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과거고요. 이건 뭐예요? 미래죠, 미래. 앞으로 방해가 날 염려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조치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위법행위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의 과실이 없는데 위법행위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법행위는 뭐를 어겨야 돼요? 법을 어겨야 돼요. 법을 어기고 없잖아요. 법을요? 자, 볼게요. 질문 드릴게요. 저 우면산이 산사태 일어났었어요. 그죠?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바로 옆이니까 이해 쉬울 거예요. 여기 방배동에 계신 분들은. 그죠? 그 산사태가 난 거는 무엇 때문에 일이 터진 거예요? 산사태가 터진 원인. 천재지변이에요? 인재예요? 네?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보세요. 천재지변은 뭐예요? 천재지변으로 여기가 산사태가 났다. 그죠? 그리고 이 집을 덮쳐버렸다. 이 산사태가 나서 여기 집을 덮쳤다. 방배동에 있는 집을. 그죠? 외제차들도 난리 났고 집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실제로. 그게 2년 전입니다. 그죠?
그게 천재지변이었다면 이 집주인, 여기 할아버지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은 천재지변이면 따질 수 없죠. 그럼 뭐만 해야 돼 여기서? 흙더미 떠내려온 거 어떻게 주시오? 그거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럼 잘 볼게요 이제. 자, 우리 현실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볼게요. 지금 시장이 누구죠?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입니다. 박원순 씨가 선거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면산 산사태는 뭐라고요? 인재다. 왜 인재예요? 서초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그죠? 여기를 막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많은 상태로 산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해쳤어요? 나무를 해치고 길을 인위적으로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사태가 날 조건 어떻게 했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또는 서초구청에서 관리자가. 그죠? 그 관리 소홀이 문제를 일으킨 발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인재예요. 왜요? 고의과실 있어요. 과실이. 그죠? 그럼 산에 산사태가 나도록 해야 돼요?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걸 소홀히 했다면 뭐야? 위법행위야. 그게 위법행위야. 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아니 산사태가 나도록 해야 돼요? 나지 않도록 해야 돼?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는 과실이 있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인재니까 손해배상해야 돼. 여기서 손해배상해야 돼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죠? 돈 물어줘야 돼요. 여기 외제차 있었어. 외제차. 나 여기 벤츠 있었어. 벤츠가 엄청 많이 여기서 망가졌어요. 외제차가 그때 실제로. 그죠?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거? 인재면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뭐라면? 인재가 되면 여기서는 일로 뭐를 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못해요? 해야 돼요? 하는 걸로 바뀌어버려 이게요. 흙더미 치우는 건 물론이고 흙더미 다 치워라. 그 다음에 뭐까지 해라? 우리 피해 입은 거 다 변상해라 이거. 우리 집 망가진 거, 자동차 못 쓰게 된 거 다 변상해라. 그죠? 이게 인재면. 그랬더니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발표를 했어요. 우면산 산사태는 뭐라고요? 천재지변이라고요. 왜 그래요? 돈 물어주기 싫어서요. 그죠? 이게 몇백억이거든요. 몇백억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라고 결론을 또 내렸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죠? 똑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법적인 판단이 어때요? 달라요. 입장에 따라. 그죠? 예. 그게 천재냐 인재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그 싸움이에요. 싸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거죠. 그죠? 거기에 우면산에 있는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냐 안 했냐 이거죠. 그럼 관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서초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천재지변이 되는 거예요. 인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 잘못이 없고요. 다칠 사람이 없어. 처벌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징계받을 사람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면? 관리 소홀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럼 뭐야 그거는? 인재죠. 인재가 되면 손해배상이 이쪽에서 손해배상이 성립해요. 이게 그 싸움입니다. 여기가 그 싸움, 여기가 요 싸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십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빠, 엄마, 애가 요즘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가지고 단체로 어울리는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무슨 문화냐면 왕따 문화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왕따 시켜버려요. 패든가 아니면 왕따 시켜버려. 그죠? 그거 부모 잘못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걔가 그래가지고요. 왕따 된 애가 어떻게 했어요? 폐지를 안 했어요. 폐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따 시킨 애가 있었어. 걔가 있기만 하면 걔를 못 살게 굴거나 말로. 그죠? 말로 걔를 면박을 주거나 이래가지고 걔가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게 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걔가 어떻게 했어요?
적응을 못했어. 학교에. 공부도 잘했던 애가 걔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적응을 못했어. 그리고 견디다 1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왕따된 학생이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그 문제. 이게 750조예요. 그죠? 고의나 뭘로? 로 인한 뭘로? 위법행위로. 뭐를 줬어요? 예. 그럼 이게 성립해요. 이게.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요거예요. 그죠? 걔가 어떻게 했다? 아침마다 가가지고 왕따시켰다. 말로. 그죠? 야, 이 찌질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쁜 말을 써가지고 걔한테 상처를 계속 줬다. 이거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법 어긴 거예요, 걔가. 그죠? 예.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걸 일으켰다면 뭐가 돼요? 손해배상. 이걸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입증하려고 그랬더니 이쪽 편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다 얘 편이야, 얘 편.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을.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야, 이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거. 750조는. 예. 민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750조. 그 다음에 이거. 물권적 청구권. 자, 요 물권적 청구권에 보시면, 자, 자료를 볼게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느냐. 자, 자료, 우리 입문서 133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입문서 133페이지. 볼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213조하고 214조가 있어요. 몇 조? 214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옆에다 써주세요. 무슨 규정?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213조하고 214조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요. 요것만 써주세요. 요것만. 민법 규정이라고. 자, 민법 규정 213조 보세요. 213조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소유자는 동그라미 하세요. 소유자의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구위에다 쓰세요. 걔가 주체예요. 주체. 누가 하느냐? 소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송을 누구한테 거는 거예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하는 자? 점유하는 자 동그라미야. 점유하는 자를 거기다 동그라미 해서 상대방. 걔가 피고요. 피고. 걔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뭘 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거는 거예요? 물건 뭐 해주시오? 반환. 물건 반환 청구에 가라세요. 물건 반환 청구. 내 물건 어떻게 주쇼? 반환해 주쇼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무슨 청구? 예, 옆에다 씁시다. 이렇게요. 무슨 청구? 내 소유물을 어떻게 주쇼? 돌려주쇼 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오케이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내 물건 내놔. 오케이요? 이게 무슨 청구예요? 무슨 청구? 소유물. 같이 해보세요. 무슨 청구?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거기에다 쓰세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슨 제한? 기간 제한이 없다. 10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간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소유물 반환 청구는. 오케이요? 이게 몇 조? 213조. 같이 해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요. 반환. 내놔라. 내 물건 내놔라. 됐죠? 그러나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할 권리에 밑줄 그으세요. 점유할 권리에 밑줄 그으세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써보세요. 점유자에게. 점유자 얘한테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야? 반환 청구 못한다 쓰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213조예요. 그 다음 214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물 뭐라고 돼 있어요? 방해. 방해 무슨 청구? 제거 청구하고 방해 무슨 청구로 돼 있어요?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어요. 방해, 제거. 밑에는 무슨 청구? 예방 청구.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물권적 청구권은 결국 민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을 민법 규정에는 두 개로 넣어놨어요. 몇 조하고요? 213조, 그 다음에 214조 두 개로 넣어놨죠? 그죠? 무슨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214조 두 개 조문을 나눠놓고 213조는 무슨 청구를 규정했어요? 뭐를 규정해놨어? 반환 청구를 규정했고요. 214조는 두 개를 넣어놨어. 뭐하고 뭐? 제거하고 예방 청구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청구가?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 예방.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되시죠? 예. 그럼 이제 214조 조문을 분석합니다. 214조 조문을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를 받은 때 밑줄이요. 소유권이 뭐를 받았어요?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의 별표. 방해 제거 청구의 별표하세요. 방해 제거 청구.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흙더미 치워주세요. 흙더미 어떻게 해주세요? 치워주세요. 여기요. 우면산 산사태. 산사태 났죠? 그럼 뭐 치워주세요? 흙더미 치워주세요. 그게 무슨 청구?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 거기다 써보세요. 불법 건물 철거 청구요. 불법 건물 철거 청구. 무슨 건물? 불법 건물 뭐 해주셔? 철거 청구. 그게 바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 다음 줄이요. 방해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염려에다가 삼각형. 이건 방해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염려 밑에다 쓰세요.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야? 미래예요. 저 미래. 미래입니다. 미래.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에 밑줄 그으세요. 그럼 피해 받은 거예요? 받을 염려 있어요? 염려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이게 몇 조? 자, 정리. 여기 정리하시고 하십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놨어요? 몇 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213조하고 214조가 있는데 213조는 무슨 청구예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하는 거 내놔. 내 거 내놓으라고. 그죠? 예, 내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어느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했어? 핸드폰을 잠깐 보고 있는 거잖아. 핸드폰만 봐요? 책도 봐? 책까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뺏기고 있잖아. 내 책을.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오신 분이? 돌리도. 내 책하고 핸드폰 돌리도. 그게 무슨 청구? 반환 청구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그 다음 이거는 방해를 받은 때는 뭐를 받은 때는? 방해를 받은 때는 무슨 청구를 해요? 방해. 제거 청구를 하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건 무슨 청구? 예방 청구요. 예방 청구. 그죠? 이거는 방해받은 거예요. 방해받은 때. 방해를 받은 때는 제거해달라고 하고요. 받을 뭐가 있을 때는?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를 한다. 그죠? 그래, 이 세 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시험에 꼭 나와요. 됐습니다. 예, 큰 거 하나 있습니다. 큰 거 이거. 그래, 이제 이거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몇 조요? 그건 점유물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그건 소유권하고 틀려요. 204조하고 213조는 틀려요, 또. 이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예, 점유자가 하는 건 또 틀립니다. 그 204조 보세요. 204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가요, 점유자가요? 점유자가 하는 거는 1년 이내입니다. 1년 내에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하는 거하고 점유자가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213조, 14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204조는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204조는 주어가 점유자예요. 점유자는 몇 년 안에 뺏어와야 돼요? 1년 안에 뺏어야 돼. 1년 안에. 그게 틀려 이게요.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맞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때가 뭐예요?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물권이 바뀌는 게 변동입니다. 물권이 바뀌는 게 물권 변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